봄이 되면 유난히 하고 싶은 일이 많아져요. 안 읽던 책에 손이 가기도 하고요.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 문득 타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분위기 있게 영화 한 편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계절이죠. 봄. 3월의 봄을 만나다. For Spring. 그 세 번째 이야기, 영화배우 손병호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손병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팝스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팝스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 한때 팝스를 사랑했던 음악을 좋아하는 배우 손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엄청 바쁘시죠, 요즘에. 글쎄요. 근래 조금 바빠진 것 같아요. 영화도 개봉하게 되고, 이제 오빠가 돌아왔다가 3월 20일 날 개봉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봉하기 전에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4월 3일 날 제가 또 연극을 합니다. 그 연극도 지금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또 영화도 찍어야 되고, 또 KBS니까 네. 감격시대 보셨겠죠, 여러분들? 네. 감격시대. 물론 저는 죽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격시대 꼭 시청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엄청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도 잠깐 들었는데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랑 영화랑 또 연극과.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손병호 씨 하면은 네로라 하는 드라마와 영화에 두목이나 보스로 열연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보면은 이 악역의 얼굴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저는 약간 또 예전에 그걸 또 봤거든요. 그 KBS 예능 해피투게더에서. 해피투게더. 네. 손병호 게임. 네. 그것도 봤고 해서 조금 친근한 면이 좀 있는데 또 영화에서는 또 그렇게 좀 세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손병호 하면 깡패 생각나는 거죠. 파이란 아니면 야수, 또 재밌게 하는 거 흡혈형사 나도일 같은 캐릭터. 네. 결론 대부분 보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재밌고 강렬하고 또 눈매가 또 강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저 모르겠어요. 연극을 하다 보니까 연기는 이게 눈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연출하는 연출가 선생님이라든지 저희 선생님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눈을 크게 떠라. 눈으로 말해라.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는 버릇이 생겼나 봐요. 그다음에 또 눈으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네. 그 강렬함이 네. 좀 카메라에 비쳤을 때 남들보다 좀 더 강렬함으로 다가오니까 네. 좀 썸뜻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절 만나보면 5분 뒤에 또 바뀌죠. 이 사람 코미디언이구나. 조금 해피투게더가 말씀하신 해피투게더나 예능 프로에서 좀 나갔던 이미지가 사실상 제 모습인데 개인적인 제 모습. 그런 걸로 많이 좀 그래도 좀 친근해지지는 않았나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한 50%는 조금 썸뜻하게 느끼고 저 지금 말을 좀 안 섞으려고 그래요. 혹시 무슨 피해볼까봐. 근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감하고 재미있고 네. 또 우스갯소리 잘하는 허튼 사람입니다. 약간 이런 말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눈 크기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쪽 좀 부드러운 이미지, 저 약간 좀 강렬한 이미지, 요 차이죠, 뭐. 네. 저도 좀 눈 좀 크게 뜨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공감되네요. 예. 그 연기를 처음 시작한 곳도 아동극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기 시작이 이제 대부분 배우들마다 틀릴 텐데, 저는 이제 아주 막연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이제 신문을 뒤지다가, 저희 시대는 이제 아동극단 겸 배우학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학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아동극단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학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캔디와 안소니 이런 거. 근데 그때도 좀 묘하게도 악역의 전문 배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때부터 아마 시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라이자 오빠 니일 역을 했어요. 아주 못된. 그때부터 내가 악역의 시작이었나. 제가 그 장준의 하녀들을 보면서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첫 프로 무대거든요. 첫 프로 무대에 딱 들어서 보는데 몰라 안 돼. 이 대사를 너무나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안 되라는 대사를 안 돼.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막 꿈이 뭉클되고 저 무대가 꼭 내 것 같은 느낌. 저건 내 것이다. 내가 좀 뭔가 서야지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운명적인 만남.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죠. 전면을 뿌리고. 그러다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또 대학교도 이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연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죠. 오빠가 돌아왔다.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오빠 돌아왔다는 조금 더 가부장적인 또 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돌아왔다. 왜 돌아왔을까? 쫓아냈으니까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쫓아낸 아버지. 그러니까 아주 가부장적인 그 집안에서는 최고의 권력과 어떤 행사를 딱 잡고 있는. 뭐 두목이나 다름없네요. 뭐 그렇죠. 그 집안의 두목이죠. 근데 이제 이유는 네. 그 제가 맡았던 캐릭터 이름이 백원만입니다. 네. 저 원만하기를 원해요. 가족 생활이 원만하려면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 리더가 확실해야지 뭐 이구동성을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지 않고 탁 계획적으로 되고 체계적으로 잡히는 거죠. 아마 백원만이라는 캐릭터가 뭐 그런 가부장적이지 모르지만 한편은 우리의 전통적인 아버지상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근데 거기에 내재된 건 사실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러내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혼내기만 하고. 혼내기만 말 하고. 없고. 정전에 막. 묵묵히. 어서 뭐 거짓말해. 이런 거. 그런 걸 마저 정말 자세하게 너 이거 알아. 뭐가 힘드니? 힘들 수 얘기해. 이거 안 하잖아요. 그냥 밥상 올리고 오늘 저도 그런 기회에서 밥상 날리고 진짜 거짓말 한번 했다고. 아버님 밥상에 너 어저께 왜 어디 갔어? 저 원래 친구 집에 갔는데 이제 독서실 갔다 거짓말 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알아보셨어요,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너 잠깐 와봐. 그러니까 너 어디 갔다 와서 독서실 갔다 왔는데 그 순간에 덥고 다른 거 몰라도 거짓말 하지 마. 딱!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 안 하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백원만도 아마 그런 쪽에 그 가정을 지키다 보니까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좀 파워 있는 그 아버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영화 보시면 그 백원만이 또 뒤에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거거든요. 자식들한테. 너무 참 궁금한데요. 보고 싶고. 네, 꼭 보셔야 됩니다. 3월 20일 날 개봉합니다. 네. 혹시 뭐 간단한 에피소드나 뭐 기억에 남았던 거 혹시 있나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바다를 정말 찍으러 갔었는데 네. 뭐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그 장면이 좀 재밌게 나올 텐데 야 바다가 마지막 장면에 가족이 바다 여행을 가는데 네. 실제 바다에서 전 물이 이제 있을 줄 알고 다 갔어요. 근데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네. 다 갔기 때문에 그런데 썰물이라서 물이 다 빠졌어요. 바다도 와 물이다 바다다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왜 없지? 대사가 나와 있는데 네. 거기 너무 재밌어요 또. 그러니까 그것도 느닷없이 나오는 어떤 애드립일 수도 있고 실제로 물이 없어서 그냥 대본에 없던 그냥 애들이 한 거야 물이 아니 바다인데 물이 없지. 야 썰물이야. 그래도 모래사장은 있으니. 에? 재밌는 오빠가 돌아왔다 기대가 되네요. 89.1 KBS 쿨 FM 최다니엘의 팝스 배우 손병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천곡을 미리 골라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곡을 골라오셨나요? 제가 또 원체 또 팝스 하면 제 손꼽는 노래가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의 이제 마이웨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노래인데 그냥 그 정서를 또 영화에 또 삽입된 곡이고 네. 그냥 나의 길. 꼭 이게 지금 저희 배우의 길처럼. 네.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곡이죠. 남자들 제일 좋아하는 거죠. 네. 뭐 마이웨이. 마이웨이.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손배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전 11시에 은밀한 여유 최다니엘의 팝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네, 좀 어울렸나요? 노래랑 아주 딱 찰떡궁합이었어요. 네. 89.1 KBS 쿨 FM 최다니엘의 팝스 배우 손병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배우는 노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음악적인 기질이 있어야 또 배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악은 떼내라 뗄 수 없는 진짜 꼭 있어야 할 것 같은 필요 요소 같습니다. 진짜 어디에나 음악은 다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아내분이 무용을 전공하셨다고. 네네네. 저는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쪽도 무대를 이제 섰던 무용수고, 저도 이제 연구를 했던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 최지연 씨는 이제 이대 출신의 그 무용가들이 창작 무용을 주로 하는 창무회라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요. 네. 거기 이제 단원이었고, 근데 그 창무회가 93년도, 4년도에 아마 홍대 앞에 창무예술이라는 건물을 세웠습니다. 7층짜리. 지하에 극장도 오픈하고. 아,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죠. 포스트 극장이라고. 네. 그래서 이 극장을 오픈하면서 김매자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신데, 김매자 선생님이 제가 극단 이제 목화에 있을 때, 네. 목화 이제 저희 사부님이신 오태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개관 기념 공연을 한 달 하고 싶은데 좀 쓰시고 연출을 하십시오. 단 무용수들도 좀 함께 공연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오 선생님이 쓴 작품이 아침한테 눈이나 빕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그 모녀가 이제 김매자 선생과 제 아내입니다. 주인공이죠, 주인공. 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서 하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되면서 다행히 아내가 그 다음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창무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네. 타 장르와의 만남. 그러니까 뭐 건축가의 만남, 뭐 미술가의 만남인데 그 다음은 연극가의 만남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기가 아내가 또 할 시기고. 네. 그래서 아내가 뭐 조금 저한테 마음에 끌렸든지. 저도 스스로 끌렸지만,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당연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같이 했어요. 제가 연출 작업도 하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제가 한 10년은 아내의 작품은 제가 연출 다 했습니다. 무용에 대해서. 근데 그동안 이제 무용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아내도 무용 쪽의 연극적인 요소. 네.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어차피 무대에서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 몸짓이란 게 이렇게 강렬하구나라는 거. 100마디 말보다 한 분의 손길, 한 분의 어떤 발길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서. 이런 표현력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나눌 수 있는데 타 장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배웠던 시기, 그것들서 나누고 그다음에 좀 더 긴밀해지고 긴밀하다 보니 가까워지고 가까우니까 같이 있게 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머 결혼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죠. 야, 그 참 간지럽네요. 네. 아내분과 같이 출연했던 작품이 있다면서요? 영화 소풍이라는. 이게 제 첫 영화예요, 사실상. 데뷔작이에요? 예, 데뷔작이 첫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송일곤 감독의 소풍인데 피크닉이라고. 이때가 아마 91년도,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 이제 아내 무용 연습실에 저도 있었고 네. 다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송일곤 감독이 그러니까 그 IMF 시절에 가족들이 마지막 피크닉 그러니까 다 동반 자살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아무 IMF 없이 그냥 마지막 소풍처럼 죽으러 가는 과정을 이제 찍은 영화인데. 네. 근데 이제 송일곤 감독이 이제 폴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던 정말 곽강받는 앞으로 정말 유능한 우리 한국을 책임질 감독에 꼽혔던 사람이잖아요. 네. 남자 배우를 찾으러 갔다가 제 아내한테 꽂힌 겁니다. 송일곤 감독이. 그래서 세 번을 찾아왔어요. 근데 세 번째 마지막 날 제가 지켜보니까 두 분이 참 어울리신 것 같은데 만약 손병호 선배님이 가시면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이분이 하신다면 할게요. 와. 덕분에 그래서 그게 제 첫 작품이 되고 또 이게 또 다행스럽게도 깐느에서 단편이지만 심사위원 대상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그러니까 소풍을 안 본 사람이 없는 거죠. 영화계. 그렇죠. 네, 도시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니까. 하여튼 저는 아내 덕에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짜 좋은 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분이네요. 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요. 이번 들을 곡도 직접 골라오셨더라고요. 네. 진추아와 아비의 Once More Night. 이것도 한때 정말 또 이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진짜 가사를 이렇게 적으면서 그때 영어의 발음도 안 될 때 네. Once More Night. 왜 배우려고 하셨어요? 그게 감정도 좋고 이것도 영화에 나왔던 또 주제가라. 그때 그냥 저희 감성에 또 진짜 그 목소리 너무 예쁘잖아요.
Once Upon a Night. 그냥 그만, 오! 지금도 들으면 갑자기 옛 추억이 그립고, 추억이 되살아나고, 내 젊은 시절이 막 꽃피고. 그래요. 우리 손병호 씨의 젊은 시절이 쫙 피어오르는 네네. 그 음악 진추와 아비의 Once Upon a Night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네, 진추와 아비의 Once Upon a Night 듣고 왔습니다. 89.1 KBS 쿨 FM 최다니엘의 팝스 배우 손병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실 것 같은데 연극을 또 계속 하고 계시다고요? 아주 뭐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아, 4월 3일 날 이제 연극 올라가는데 네. 그 내 심장의 전성기라고요. 네, 근데 제목이 좋죠. 내 심장의 네, 전성기. 그때는 언제였을까?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게 팝스하고 어울리는 작품 같아요. 왜냐하면 헤비메탈 그룹의 얘기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헤비메탈 그룹 핵폭발이라는 결승한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죠. 한 84년도에 대학 다닐 때 헤비메탈 그룹 핵폭발을 결성했는데 네. 그게 갑자기 이제 데모대에 이제 노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방송 처분이 힘들잖아요. 방송이. 네. 그다음에 음반 발매도 금지되어서 해체되죠. 네. 그래서 다시 점프해가지고 이 현실로 온 겁니다. 현실로 왔을 때 그 보컬 리더이자 그 핵폭발의 이제 그 최강이라는 그 인물이 작은 단란 주점에서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외롭게 카페 노래하듯이 네.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데도 이 음악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는 건 뭐 가족 생활이 뭐 원만했겠습니까? 그쵸. 뭐 아내하고는 이별하고 근데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은 아빠를 참 좋아하지만 또 미워하는 또 존재죠. 딸은 복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둘이 겪는. 근데 마침 이 최강현 씨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후두암. 그것도 내 노래를 제일 하는 이 후두 성대를 잘라야 되는. 그래서 그게 벌어지는. 그 다시 한번 둘의 사랑을 되찾게 되고 음악 때문에 뒷전에 밀렸던 가족이라는 거. 또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애를 위해서 한 곡을 남고 싶다. 한 곡. 그러니까 헤비메탈은 일반적인 노래는 아니니 일반적으로 얘가 뭐 길거리 가다가도 문득 떠올릴 수 있고 뭐 공부하다가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 한 곡. 정말 남기고 싶다. 가족을 위해서. 이런 열망에서. 딸을 위해서 특히. 뭐랄까 음악을 통한 결속 플러스 이제 뭐 딸을 위한 회복 뭐 이런 거. 좋아요. 작품이 괜찮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음악적으로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힘든 거 이제 헤비메탈에게 그로잉 창법이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 그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연극에서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막? 직접 이제 연주를 이제 첫과 끝을 헤비메탈로 해야 되니까. 와. 이제 장발 머리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장발 상징이니까 머리 흘러내면서 막 해야 되죠. 직접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기타를 오랜만에 잡다 보니까 굳은 살이 이제 배기고. 기타도 직접 치시고요? 이제 뭐 2곡 정도는 해야 되니까. 또 저 개인적으로 또 통기타 치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듭니다, 사실상. 제 목소리 약간 좀 신듯한 것도. 네, 약간. 지금도 뭐 피곤해요. 매일 그 연습하고 또 뭐 하더라 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내 심장의 전성기. 한번 같은 전성이랑 누려보시죠. 근데 연극이, 참, 영화나 뭐 드라마는 NG가 나면은, 뭐 다시 이제 재촬영을 하면 되는데, 연극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무대에서는. 그래서 아마 제가, 배우잖아요. 네. 무대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배우구나라고 내 실존에서 느낀 게 무대거든요. 왜냐면 라이브니까.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해야 되고 1시간 반 또는 2시간 동안을 내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럼 촉각 하나하나가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배우 같아요. 영화나 TV는 잘못해서 NG나 다 찍었으면 여기는 NG가 없으니까 진짜 살아있지 않으면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 온 육신들이 다 땀방울 하나하나 다 열려있고 눈도 열려있고 귀도 열려있고 뭐 열려있으니까 그걸 그때 그 감기가 하면서 내가 뭐 에너지 줄 때 그 에너지를 받는 그 나의 이 기쁨은 내가 진짜 배우구나. 그걸 제일 느낄 수 있는 게 무대 같아요. 이 무대의 매력이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뭐, 이렇게, 뭐, 뮤지컬 무대나 뭐, 연극 무대나 쓰셨다가 뭐, 방송으로, 영화로 오셨다가 그렇죠. 다시 가잖아요. 네네. 그걸 못 떠나시더라고요. 못 떠나요. 왜냐면 그 마력이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영화도 해도 뭐 드라마를 뭘 해도 무대만큼 나의 긴장이 없습니다, 사실. 못하면 엔지하면 되니까. 근데 이 무대는 진짜 라이브잖아요. 네. 토시 하나, 뭐, 느낌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경우 많을 텐데 진짜 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게 1분 정도인데 제 마음속에 1시간이 넘게 그냥 공허해진 거. 한 백야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이것이 여러 명이 있으면 괜찮아요. 옆에서 막 이렇게 먼저 추가하면 되는데 나 혼자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뭐긴 해야 돼요. 하긴. 네. 관객들 모르니까 내가 대사를 잊었는지 뭐 아니면 괜히 포즈를 잡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무대 밖으로 살짝 나가는 척에 가면서 그럼 이제 옆에서 알잖아요. 지금 네. 지금 헤매고 있구나 제가. 그러니까 막 쳐서 이제 싹 나가서 보이죠. 그 순간 딱 첫 말 듣는 순간에 딱 생각나는 거죠. 다시 아니야. 그런 그 무대만의 재미가 있습니다. 예, 독특한 재미가 있어요. 라이브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야, 이게 참 빠르네요. 1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팝스에 나오면 게스트 분들이 누구나 꼭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선물 소개라는 건데요.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읽어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라이브다, 알겠습니다. 무대다 생각하시고.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유핏에서 맛있는 다이어트 쿠키 앤 크림 오트밀, 그다음에 한정식 앤 샐러드 바에서 기와에서 식사권, 독일 전통 메스거라이 어반 라이프에서 외식권과 소세지,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 만두, 21세기 창작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하는 발레리나 관람권, 여성 의류 아나이스에서 온라인 의류 상품권, 홍대 언니에서 스타일 완성 여성 구두 상품권, 도심 속 휴양지 드래곤 힐스파에서 스파 초대권,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문화선물. 이건 제가 읽을게요. 주원, 아이비, 최정원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고스트 4월 11일 금요일 공연이고요. 또 김주환 콘서트 리듬앤 브런치가 있네요. 3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공연에 우리 가족들 초대합니다. 그리고 책 선물도 있네요. 작곡가 신명수의 홈 레코딩을 넘어선 홈 레코딩 이콘 출판사 도움으로 준비를 했고요. 포털 사이트에 팝스 치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문화선물 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또 음악을 통해서 옛날 얘기 또 시작했던 얘기 또 뭐 갑자기 새삼스럽고 또 기분이 갑자기 묘해지고 좋았던 시간 제가 갑자기 힐링된 시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팝스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더 들려주고 가세요. 네, 하여튼 오늘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팝스에 어만큼의 위안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음악과 함께 하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팝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연극도 놓치지 마시고요. 제 영화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마지막 곡은 제가 지금 연극에서 이거 불러야 됩니다. 제가 스스로가. 할로윈의 A Tale That Was Night라고. 이게 너무 또 좋은 노래입니다. 외로운 노래, 고독한 노래라. 왜 저렇게 외롭고 고독한 노래를 좋아하죠? 그래요. 그럼 우리 손병호 씨 보내드리면서 할로윈의 A Tale That Was Night 듣고 우리 정말 손병호 씨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